종목은 대체 왜입니다. 오늘 당 특징주를 통해서 시장 읽어볼게요. 7개 종목으로 오늘도 꼽아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녹십자 셀을 볼까 합니다. 실시간 검색어예요. 요즘 주요 포털 사이트에 제법 주식 관련한 단어들이 자주 올라와요. 오늘 올라왔던 단어는 녹십자 셀이 한동안 2위 검색어로 올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녹십자 셀의 제품 중에 이뮨셀 LC라는 수액제가 있습니다. 이 수액제가 미국 FDA에서 그 뇌종양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녹십자 셀의 지분을 갖고 있는 녹십자도 6%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한국항공우주 보겠습니다. 이제 수리온 헬기 사고에 대한 충격에서는 아예 벗어나 버린 걸까요? 최근 들어서 주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계속 나타나죠. 오늘도 4%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 고등훈련기 입찰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물론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쯤에는 그 결과가 전해질 거라고 하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은 39,850원대에서 현재가 형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환자와 의사 간 원격 진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도서 벽지에 있어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장 초반부터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 몇몇이 들썩입니다. 대표적으로 인피니트 헬스케어요. 장중한 때는 고점 좀 키우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한 6%대의 강세권에 놓여 있습니다. 7,620원 기록합니다. 라면주 하나 볼까요? 삼양식품입니다. 불닭볶음면 그렇게 많이 팔리나 봐요. 중국 등등 해외 여러 곳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잘 팔리고 있다면 이제는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쪽으로의 수출도 대기 상태라고 합니다. 주가 5.7%의 급등인데요. 앞으로도 좀 눈여겨봐도 될까요? 잠시 후에 챙겨볼 거고요. 교육주 가운데 청담 러닝 보겠습니다. 장중한 때는 좀 강세였다가 지금은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기대가 되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유아 영어 교육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9월에 3개 신규 학원을 시작으로 해서 한 해마다 최소 10개 이상의 직영점을 만들 거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로열티 가져가니까 이에 대한 이제 기대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시각입니다. 21,450원대고요. OCI가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는 바닥에 이르렀다. 이제 글로벌 업계 재고 수준의 한계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요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 5.7% 급등이고요. 11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진에어. 네. 그 국토부가 이제 결정을 내놨는데 고용 불안, 또 소비자 불편 이거 감안해서 항공 면허를 취소하지는 못하겠다. 이거 이제 그냥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요. 기존 투자자들 일단 한숨을 돌리긴 했는데 이번 이슈로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 원위치 될 수 있을까요?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6%대 강세입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요. 오늘은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진에어 먼저 살펴주세요. 그 장 시작에 그 국토부 결정 나오기 이전부터 사실 강세긴 했는데요. 네네. 국토부 결과 딱 나오자마자 주가가 잠시 부야에 걸리기도 했었잖아요. 네. 20% 이상 막 폭등을 하기도 했다가 지금은 상승폭 다 반납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좀 살펴주세요. 네, 일단은 항공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은 뭐 거의 예상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취소까지 시켰을 때는 좀 과도한 판결이 될 수 있었고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대로 고용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여행객들의 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면허 취소되고 이제 끝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은 또 같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규 항공기 출항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노선 제한이라든지 이런 제재를 일정 기간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환호에 약간 찬물을 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주가가 좀 윗꼬리를 길게 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항공 면허 취소가 이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진에어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크게 훼손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가 항공
항공사가 대체 항공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대체 항공을 충분히 탈 수 있기 때문에 진에어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제 항공주들이 거시적인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한숨 돌리게끔 국토부가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려줬지만 이제 한번 이제 신뢰를 잃어버린 그 이미지를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요. 아마 주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주가 전망은 이제 좀 횡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그렇다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재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저점을 확인하겠지만 빠른 반등도 어려울 것으로 보는 만큼 좀 글쎄요 의견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이게 진에어 주가가 몸살을 앓았던 게 그래도 수개월째 접어들었었잖아요. 네네. 보유하신 분들은 진짜 뭐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손실을 안고 계셔야 됐을 텐데 일단은 한숨을 돌립니다. 일단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매도하고 좀 빠른 종목을 가시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투자해서 횡보를 보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득을 네. 보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면 교체가 맞습니다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도하시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손실이 30% 40% 정도 났을 때 실제로 매도에 손이 잘 안 나갑니다. 네.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좀 6개월 정도 길게 보시는 관점을 어쩔 수 없이 가져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매도 종목 교체가 맞지만 정말 어려우시다라고 하신다면 좀 시간을 길게 갖고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진에어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태양광 업체 보겠습니다. OCI 열어볼게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조짐을 보일까요? 팀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섣부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양광 업황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해도 올해는 태양광 투자가 분명히 확대될 것이다. 중국 쪽에 본격적인 설비 투자 있을 것이다.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에서는 오히려 태양광 부분의 보조금을 축소했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글로벌 태양광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10%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업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만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11달러대인데 손익분기점이 14달러대니까 손익분기점 한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긴 어렵겠다라는 기대감인데 이 OCI가 그 폴리실리콘 가격 더 이상 안 떨어질 것이야 라는 얘기는 올해 초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반등을 보이고 계속 꺾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황 개선 없이 단순히 많이 빠진 것 때문에 반등하는 것은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섣부르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내년에 그 중동 지역에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뭐 태양광 투자를 본격화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역시도 그냥 긍정적인 전망 중에 하나일 뿐이고 아직까지 나아지는 부분이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는 만큼 폴리실리콘 가격이 추세적인 반등을 보이기 전까지는 역시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자체를 드릴 때 좋아요라는 의견을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글쎄요나 뭐 나빠요 둘 중에 골라본다면 어느 쪽이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글쎄요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빠요는 아닌 게 많이 빠지긴 빠졌으니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얼마나 더 빠질지는 모르겠고 네. 그래서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약간 중립적이고 기술적으로는 보유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그래도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거래량도 약간 동반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12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OCI 지겹습니다. 무겁기도 하죠. 이 업황이 빨리 턴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소식이 신뢰를 갖기에는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종목이요. 청담 러닝을 보겠습니다. 이제 청담 러닝도 다른 뭐 화장품이나 뭐 면세 뭐 이런 주들처럼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로 이제 묶이게 되겠네요. 청담 러닝 중국 시장에 진출한 것이 어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담 러닝이 이제 그 영어에
특화가 된 업체인데 이 어순이라든지 구조상 그 중국인이 영어를 배우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장이 좀 형성이 될 때도 조금 더 빠른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학생 수를 계속해서 늘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담 어학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4% 정도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서도 견조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학령 인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업체 중에서도 이런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앞으로도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1분기에 그 학원비가 한 3%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순이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인상에 대해서는 약간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데 이제 돈을 좀 써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좀 도움을 주면서 추가적인 성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뭐 장중한 때 기준으로는 막 4월 연속 올라가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내 좀 상승 탄력이 줄었어요. 지금 구간대 접근 가능한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구간대 접근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부담스럽기는 한데 네. 추세적으로는 추세를 안 깼거든요. 그리고 지금 종가 부근에 있어서는 밑꼬리를 약간 달면서 저점 매수가 다시 한번 시도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순매수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고 추세가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조금 더 올라타는 전략 뭐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한번 내다볼 수 있을까요? 좀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이제 목표가는 사실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잡히는 구간은 24,000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21,500원이니까 1차적으로 2,500원 정도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적 모멘텀에 의해서는 충분히 갈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네. 좀 좋아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좋아요. 가고요. 청담러닝 앞으로도 지켜보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양식품 볼게요. 불닭볶음면의 수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면서 실적 수출도 잘 나왔단 말이에요. 상반기에 뭐 역대 최고의 매출 네네. 영업이 달성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전 이걸 한 번도 안 먹어봤네요. 팀장님 드셔보셨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어떤 걸 안 드세요? 이거 신제품, 불닭볶음면이요. 신제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류별로 다 드셔보신 거예요? 네, 저 종류별로 먹어보기는 했는데 정말요? 네네. 불닭볶음면을 안 드셔보셨군요. 네, 안 먹어봤어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매워서? 네, 저는 그렇게 매운 거를 잘 못 먹거든요. 저도 그래서 먹을 생각을 안 했는데 네네. 예전에 이 삼양식품이 요즘에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 생각해요. 옛날에 4, 5년 전쯤, 5, 6년 전쯤 왜 흰국물 라면 네네, 유행했을 때 꽃구면. 꽃구면 뭐 나가사키 짬뽕이 네네. 삼양 제품이었던가요? 그때 주가가 10,000원대였던 게 막 5만 원 막 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혹시 그런 현상처럼 더 갈 수 있을까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네. 이게 제가 볼 땐 시장 영향이지 이 종목 영향은 아니거든요. 이 불닭볶음면이 사실상 신라면처럼 거의 뭐 메이커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아시아 지역에서의 판매가 계속해서 호조를 장기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파생돼서 지금 만들어지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짜장 불닭볶음면의 인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은 실적 개선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이 트렌드로 지금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안정적인 실적의 발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7월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밀렸었던 가격, 특히 한 8만 원대에서는 기술적인 지지가 확실히 기대되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반등할 만한 구간에서 반등했다라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의 주가 부양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견은 뭐 당연히 좋아요 가도 되겠는데요? 네, 역시 뭐 좋아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청담 러닝 그리고 삼양식품에 대해서 의견을 좋아요 주셨는데요. 뭐 둘 중에 탑픽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종목 지금 투자했을 때 더 갈 것 같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탑픽은 그 청담 러닝으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추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상승 네.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조금 더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눈여겨보죠.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마무리하셔야죠. 안신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반등한 양시장,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더 두드러진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0.19% 상승한 2245선에 장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4%나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771선에 장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T주가 주춤하지만 대형 IT주 대비 제약바이오주 탄력이 더 좋죠.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와 함께 1.74% 뛰어오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나 강세를 보이면서 45만 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의 반등은 이어지죠. 비바이오주인 CJ-ENM을 제외하고 일제히 빨간불, 게다가 탄력도 좋습니다. 일단 신라젠이 6.61%로 가장 큰 탄력을 보이고 있고 나노스도 5% 강세 흐름, 메디톡스도 1.19%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락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가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 (8월 17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에 관련해서 양시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대형 IT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지면서 상단이 제한됐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 흐름은 지켜낸 채 0.28% 오른 2247선의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1.45% 강세 흐름 772선에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개인은 1,000억 원 넘게, 외국인은 600억 원 넘게 순매수 우위를 했다면 기관은 2,283억 원 넘는 물량을 던졌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장주 순매수 우위로 전환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일제히 사자로 돌아서면서 코스닥에 활력을 줬고요. 외국인은 610억 원, 기관 263억 원을 매수했다면 개인은 826억 원을 순매도하는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특징주로는 한진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가 면허, 정지, 위험을 모면하자 한진그룹주들이 안도 랠리를 펼쳤는데요. 한진칼이 장중에 11%, 진에어 장중에 23% 급증했지만 급등분은 좀 반납을 한 채 진에어는 6.2% 강세 흐름, 한진칼은 5.59%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엔터주의 상승도 있었습니다. 실적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긍정적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는 하반기에도 재료는 충분하다라는 모멘텀까지 안고 JYP 엔터테인먼트 2.72%의 오름세, 큐브엔터 2.48% 강세, 초록뱀까지 3.45%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네요.